안녕하세요.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우리 김창수 영상의학과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척추 아는 만큼 보인다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던 그렇죠? 네. 서퍼 증후군과 관련돼 갖고 한번 저희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약간 비슷한 환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또 좀 보기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오늘 병명을 뭐라고 하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척추 경막 동정맥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척추 뭐 정맥류요? 척추 중에 이제 경막에 위치한 동정맥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막에 위치한 동정맥류. 굉장히 어렵네요. 이름 자체가. 이제 환자분은 50대 남성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오셨던 거는 통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양쪽 종아리 통증하고 아파서 디스크로 진단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요법도 했는데 호전이 없었고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진다라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사실상 원인을 좀 처음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리 힘 빠짐이 상당히 좀 진행을 해서 휠체어를 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걷는 게 좀 휘청거리고 뛰는 건 좀 거의 좀 힘들다. 그러니까 건널목이 있으면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돼서 오셔가지고 제가 진찰을 해봤더니 우리가 DTR 항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리가 많이 이렇게 딱딱 치면 많이 튀는 상태까지 와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리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위쪽으로 추가를 해갖고 찍었어요. 그래서 등 쪽하고 또 목 쪽하고 이런 데에 병이 생기더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목 디스크나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그렇게 흔치는 않는 병이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MRI 소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동정맥류가 발견이 된 거죠. 자, 동정맥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한 병명이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동맥하고 정맥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로 갑자기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정맥이 동맥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원래 정맥은 동맥처럼 박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맥이 박동이 생겨서 척수신경을 계속 스스로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충격을 받아서 척수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과 마비, 운동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MRI 소견은 우리 전문가이신 영상의학과 김창수 원장님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척추를 단면 영상으로 본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척수가 있고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얇은 막인 경막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경막 레벨에서 여기 동맥과 정맥 사이에 연결이 생겨서 이런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척수 주변에 있는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척수에 병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환자의 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이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이 커지고 구불구불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병원 내원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경추에는 큰 특이 소견은 없었고요. 다른 병원에서 의심을 했던 디스크는 요추 하부에 아주 약하게 있었고 저희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척수의 신호 강도를 보면은 정상보다 현저하게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척수 뒤쪽으로 이런 구불구불한 까만 점 같은 것들 지렁이 모양. 지렁이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여기 주로 뒤쪽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지렁이 같은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이런 척수 주변의 혈관이 확장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는 척추에서 경막이 위치해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맥과 정맥 사이에 그런 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혈관조영술을 하여서 진단과 그리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세 번째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색전술. 예, 색전술을 하고 나서 이런 색전 물질이 아주 하얗게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색전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하고 정맥 사이를 막아주는 역할.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맥의 그런 압력 상승을 줄일 수가 있고 척수병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후 6개월 이후에 다시 병원을 내원하였는데요. 이때 MRI에서 보였던 그런 지렁이 같은 것들이나 척수의 신호강도 증가가 모두 소실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사진을 보는데요. 이게 시술 이후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동정맥류라는 게 어려운 질환이고 상당히 드문 질환인데 우리 김창수 원장님께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 이게 동정맥류라는 게 드문 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찾아보면은 막 굉장히 또 설명이 길고 많더라고요. 이게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네, 이게 분류하는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타입은 3가지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경막 레벨에서 동맥과 정맥의 연결성이 생긴 거였는데요. 이게 척수 주변 레벨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경막 바깥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RI로 약간 유추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차이를 구별을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관조영술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술이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가 혈관조영술을 통해서야 이제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혈관조영술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돼서 네, 굉장히 오래 걸리는 네, 검사가 환자가 이 검사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세요. 네. 원장님 그러면 이런 동정맥류가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저희 외과 의사들은 또 이거를 선천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학회의 의견에서는 이게 만들어지는 걸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물기는 하지만 척추의 치료 과정에 의해서 의인성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하는데 솔직히 워낙 드문 병이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예. 역시 우리 원장님 최고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막에 그런 혈전 같은 게 생기면서 연결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한 6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이런 외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그 경막에 위치한 동맥과 정맥에 연결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하지만 찾기는 참 어려울 것 예. 같아요. 너무 드문 병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를 또 우리 원장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50대 남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증과 함께 보행장애가 발생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잘 되어서 색전설 이후에는 거의 통증은 좋아지셨어요. 근데 신경병증이 남아서 굉장히 저림과 그리고 잔존 통증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는 사실상 시술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요. 색전술은 이제 혈관을 막아줘서 하는 시술이었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경성형술과 같은 경막의 카테터 시술로 통증을 좀 조절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갖고 지금은 통증 자체가 저림 자체가 거의 감소해서 완전히 조절되는 상태까지는 많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동정맥류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색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보면 색전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신경 자체에 여러 가지 또 통로가 있으면은
너무 많은 곳을 개방을 해야 돼요. 수술의 범위가 좀 넓고, 그리고 막아서 없애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재발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게 재관류라고 그래갖고 또 구멍이 생겨가지고 새어나가게 되면은 환자분이 다시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경우에는 또 수술적 치료로 고쳐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원장님하고 봤던 것처럼 진단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은 또 잘 회복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하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병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드문 병이긴 하지만 한 번 정도쯤은 의심해봐야 되는 동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김창수 원장님을 모시고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